예, 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싶기도 하고 약간 삼류 사기극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제가 누구한테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뭐 유럽이나 뭐 동남아 여행 갔을 때 사기치는 어떤 싸구려 사기극 있잖아요. 그런 거 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건 서론이 길었는데 불협화음 아시죠? 제가 한 1년 전? 제가 1, 2년 전에 불협화음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고 이제 전국진 주작 감별사님하고 같이 그 흑석동 일대를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 그 불협화음에게 피해를 입어서 고소까지 하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방인성님. 예, 오늘은 인성님을 모시고 도대체 무슨 사기였는지 그 사기극의 전말을 그 당시로 돌아와서 들어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분은 그리고 불협화음하고 상당히 친한 사이로 그런 주장 영상을 찍을 때도 도움도 주시고 그리고 같이 뭐 형동생처럼 친하게 지냈었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사기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훈이라는 친구는 이제 군대 후임으로서 오동훈? 네네. 제가 이제 2012년 3월에 군대 입대해서 13년 12월까지 군 생활하는 중에 군대 후임으로서 군 복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좀 친하게 지내면서 또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예. 이제 친해질 수밖에 없고 전역하고. 전역하고 이제 한동안 저도 바빠서 연락 못하고 지내다가 그 친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저도 영상을 보게 되고 그 나중에 댓글도 달게 돼요.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고생을 하니까 예. 되게 많은 후원을 해줬어요. 오동훈은 또 아프리카 쪽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50만 원 정도의 대량한 그 회장이라는 그 자리를 해줬어요. 걔네들이 부르면은 언제든지 영상 도와주기도 하고. 예. 불러서 형 같이 주장 영상 좀 찍는데 이번에 도와줘. 네네. 그럼 뭐 역할 뭐 이런 거야. 네, 맞습니다. 하면은 도와주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후원도 해주고. 고마운 형이네요. 뭐 해를 끼친 적은 없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가 그 사기극으로 빠져들게 됐나요? 제가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 인지도가 너무 없다 보니 기획을 해주겠다. 예. 콘텐츠랑 이것저것 다 짜주면서 기획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은 이제 예. 나누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몇 대 몇 정도로 나오자 그랬어요? 5대5였습니다. 5대5. 대신에 방송은 이제 인석님이 하시고 그쪽은 이제 컨텐츠 기획 및 뭐 스튜디오 제공.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계로 본격적으로 해보자. 근데 하게 됐나요? 네, 오리동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한 3, 4일 정도 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3, 4일밖에 안 했어요? 일단은 그게 너무 제 선에서 너무 자극적인 방송이었고 저는 원래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게임하는 방송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너무 자극적으로 보라 쪽으로만 하는 예. 너무 맛빵 맛빵. 네네. 맛빵이 뭔가요? 이제 시청자가 만약에 뭐 쟁반 하나 한 대 맞아달라 하면 예. 맞아주기도 하고 5개면은 미럼 하나 먹기도 있었고요. 뭐 고추장 세수도 있었고 심지어 그 요플레 샤워 같은 그런 예. 되게 자극적으로 방송하는 예.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 4일 하니까 이제 못 하겠던 건가요, 그러면? 3, 4일 정도 방송하니까 이제 현타가 와갖고 예. 저도 이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좀 예. 뭐 물론 이게 뭐 기획이라면 기획인데 그냥 고추장 세수하고 막 미럼 먹고 그런 거를 이제 몸으로 다 때우고 이제 수익은 5대5로 나눈다 이게 좀 약간 너무 가혹한 조건 아닌가요? 고추장 세수를 하는데 이거 소주 원샷하고 저도 근데 한 병. 인지도가 너무 없는 지금 딱 상태여서 예. 일단 그 정도까지는 저도 감안을 처음엔 했습니다. 불협화음의 인지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컨텐츠를 되게 짜주면서 컨텐츠라는 게 결국 뭐 고추장 세수, 쟁반 맞기, 소주 한 병 원샷하기 이게 요플레 샤워 이런 게 컨텐츠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딴의 그 방송 플랫폼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송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냥 너무나 가학적인 이런 방송을 하는데 이제 3, 4일 지나니까 더 이상은 아 이거 못하겠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왜 그만둬? 하고 말리나요? 일단 그 친구들이 이제 격려를 해주긴 했었어요. 예. 근데 저 딴에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방송을 계속 꾸준하게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자극적인 방송을 계속 더 자극적으로 가야지만 예. 방송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만약에 방송이 계속 자극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예. 가면 갈수록 인지도가 쌓여가면은 순화된다고. 덜 자극적으로 방송할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만 이제 참고 가보자. 네,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거는 그들이 인성님이 어떤 몸으로 때우는 방송을 하면은 수입을 5대5 먹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인성님 생각도 그렇지만 일단 한번 자극적인 방송이 되면은
뭐 일반적으로는 자극의 수위가 낮아지면 또 시청자들도 떠나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얘들한테 이제 저는 이제 그만하겠다. 네, 그만하겠다. 나이도 네. 나이인지라 이제 그만하고 평범하게 취미로 하면서도 이제 남들과 전 좋은 일을 하려고 원래 방송을 취지를 했던 건데 어떤 좋은 일이요? 원래 유기견들을 도와주려고 예. 방송을 했던 거예요. 게임 방송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수입의 일부를 이제 유기견을 도와주려고 한 건데 네네, 맞습니다. 뭐 자극적으로 내가 매 맞으면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네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만두고 이제 오동우라는 친구가 이제 저한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주말쯤에 술 한잔 하자 예. 라고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게 이제 10월 25일로 날짜를 약속을 잡게 되고 이제 같이 이제 스튜디오를 한번 하면서 한번 가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자 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다시 신림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집 근처다 보니 거기서 이제 치킨에다가 이제 저는 소주를 먹고 동훈이는 이제 맥주를 먹게 되고 재건이는 그냥 안 먹어요. 술을 애초에 네. 잘 안 먹는 친구인 걸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좋게 마시면서 이제 끝나는 분위기였던 거네요. 그렇죠. 이제 서로 이제 청소도 다 하고 네네, 서로 이제 정리 다 하고 서로 이제 각자의 길을 이제 응원해 주겠다.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서로 각자의 길을 응원하자는 식으로 같이 이렇게 술 한잔 하자는 거였는데, 그리고 내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미안하기도 네. 하고 해서 이제 그러면 얘들이 산다고 하는 거 내가 아니다, 내가 미안하니까 내가 네. 술 사겠다. 내가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네네, 예. 미안해서 내가 술 사겠다. 예. 그렇게 해서 한 8만 원 정도 대략 가는 그런 금액의 술을 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걔들이 이제 피곤하고 하니까 불가마 24시간 사우나를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씻고 목욕탕 안에서는 되게 재밌게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찜질방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핸드폰을 충전해야 된다고 하길래 콘서트를 이제 서로 각각 흩어져서 찾게 되다가 이제 걔네들이 발견해서 저한테 찾았어 하니까 이제 저도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1층에 올라가서 이제 음료수를 사 먹게 됐는데, 예. 음료수를 사 먹으면서 거기 흡연실이 있길래 안에서 동훈이라는 친구랑 담배 하나 피고 있다가 그 재건이라는 친구가 이제 앞에 공사하는 분이 차 빼달라고 하길래 이제 어차피 겸사겸사 나갈 거니까 나가자라고 해서 저도 그냥 느긋하게 담배 피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나가 있겠다고 하면서 이제 아래 지하에 있는 핸드폰을 뭘로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다. 예. 형 이거 천천히 담배 피고 이거 좀 갖다 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핸드폰을 가지러 간 거예요. 네네, 지하 맞습니다. 1층으로 가지고 가서 나왔어요. 그래서 갖고 나와서 옷 갈아입고 이제 차에 타고 갑자기 저한테 핸드폰을 달라고 합니다. 음악 좀 틀게 핸드폰 좀 달라고 하는데, 그 핸드폰이 뭐였는데요? 그때 노트 10이었습니다. 노트 10을 주게 됐어요. 그걸 이제 패턴을 아무리 풀어봐도 자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잘못 갖고 온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얘기하다가 이제 동훈이랑 재건이 말로는 팔자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비슷한 시기에 뭐 노트 10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건가요? 네, 콘서트에는 노트 10이 하나 꽂혀 있었는데 일단 하나밖에 안 꽂혀 있다 보니 그 점은 갖고 나왔는데 그게 다른 거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팔자고 해요? 그 핸드폰 그냥 다시 돌려주고 내 핸드폰 찾으러 가야지. 핸드폰을 팔겠다는 논리가 뭐예요? 왜 핸드폰을 왜 팔아요 근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팔아서 나눠 먹자. 네네, 맞습니다. 팔아서 나눠 먹자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걸로 걔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걸 팔고 그걸로 이제 마사지를 받자. 그다음에 남은 금액은 형 줄게. 형이 갖고 나왔으니까 형 줄게.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뭐 그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람이 신고하면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 그 건물이 되게 오래돼서 그 안에 CCTV가 없다. 그래서 너 안심해도 된다. 팔아먹어도 된다. 네, 그래서 그걸 팔아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잡힐 일이 없다. 네, 맞습니다. 이 핸드폰을 지금 돌려줘도 지금 만약에 경찰에 신고했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이거는 우리가 절도로 이제 벌을 받게 된다. 굳이 우리가 지금 그 돌려줄 이유가 없다. 돌려줘봤자 이득은 없고 안 돌려줘도 잡힐 일도 없는데 굳이 돌려서 우리가 신고당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내 핸드폰은 놓고 나왔잖아요. 그건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의아해했어요. 걔 핸드폰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했는데 조수석에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이미 한 대가 노트 10이. 저도 그 기종을 정확하게 이제 얼핏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좀 비슷한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고재권 씨는 이미 조수석에 있는데 왜 또 갖고 나와 달라고 했어요? 조수석에 그 동훈이가 타고 있었는데 자기가 갖고 나왔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갑자기 말이 바뀌었네요. 근데 그때 당시 저도 술도 먹은 상태에다가 이제 정신없는 상태에다가 극도로 피곤하고 극도로 피곤하고 이제 되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혼동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팔자는 주장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어떻게 됐어요 결국? 차를 세워놓고 예. 잠깐 나와서 얘기하게 되는데 한 1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내가 돌려주게 되면은 그 벌에 대한 그 벌은 내가 다 받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찜질방으로 가서 돌려주자. 예. 라고 계속 1시간 정도를 주장하게 돼요. 그 1시간이나 싸웠어요? 그 네네, 맞습니다. 팔자는 주장을 네네 맞습니다. 팔자고 1시간 동안 그러고 안 판다고 1시간 동안 그러고 네네. 결국은 근데 어떻게 됐는데요? 결국은 그래서 걔들이 좀 협의를 해서 우체통이나 이제 퀵 서비스로 보내자 하다가 이제 걔들이 생각하는 우체통과 퀵 서비스 중에서 예. 퀵 서비스를 선택하게 돼요. 그냥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걔들이 이제 인지도가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예. 이제 얼굴을 팔리고 싶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성님이 내가 그냥 갖다 주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혼자서 갖다 준다고 해도 네.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면은 CCTV는 같이 들어갔고 따로 나왔지만 같이 들어간 것 때문에 공동으로 같이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어쨌건 CCTV가 그 안까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나왔는지 안 갖고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네네. 어쨌건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거 갖다 주다가 그 내용이 퍼지면은 우리가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못해서 뭐 어떻게 뭐 뉴스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네요. 근데 네, 그냥 갖다 주면 되지 뭘 이걸 가지고 1시간을 넘게 계속 싸워요. 그리고 핸드폰을 누가 잘못 갖고 나온 게 그게 의도적으로 훔칠 이유가 아니고 그냥 내가 돌려주면은 뭐 그렇게 큰 죄는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죄를 좀 더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쨌건 그렇게 해서 퀵을 불러요. 네, 퀵 서비스를 부르는데 한 30분 정도 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갖다 줘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퀵을 보낼 때 전화번호를 기입하게 되는데 재건시 번호로 기입하게 됩니다. 핸드폰 받은 주인이 예. 그 기입된 핸드폰 번호를 보고 이제 재건시 번호로 전화하게 됩니다.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원래 영등포에서 첫차를 타야 되는데 그 부산으로 그 첫차 영등포에서 첫차를 타고 예. 골프 뭐 사업적으로 행사가 있었는지 예. 내려갔어야 되는데 예. 그 행사를 못 가서 예. 손해가 막심하다. 재건이가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되지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서 예. 합의금이라는 또 그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 핸드폰 주인께서 300만 원이라는 돈을 요구해서 예. 저희가 이제 200만 원을 얘기하니 250만 원을 적정선을 맞춰서 이제 합의를 하자라고 예. 해서 그렇게 얘기가 하게 됩니다. 예, 250만 원도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핸드폰 잠깐 1시간 정도 갖고 간 그것만으로 250만 원이란 게? 일단은 그 당시 합의가 안 된다 하면 경찰 쪽으로 신고하겠다. 신고하면은 너희도 이제 경찰 조사 받아야 되고 예. 하니까 그러면 경찰서를 가든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절도죄를 뒤집어 쓰기는 싫고 250만 원이라도 내야 되나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된 거네 합의를.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만 원 합의를 하게 됩니다. 네, 250만 원 합의하게 됐는데 재건 씨가 이제 125만 원씩 지불하자라고 네. 해서 그렇게 해서 재건이가 처음에는 형이 2개월간 나눠서 달라. 예, 예. 근데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대출을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바로 다 헤어지고 아침에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대출을 알아보게 되는데 이제 KB 카드 대출이라고 있어서 예. 거기서 바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제 돈을 전달을 했나요? 이제 돈을 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의심삼을 게 너무 많아서 예.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부터 이제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목욕탕에 가서 퀵 서비스를 이제 받은 게 없냐 물어보니 그 점 확인해봐야 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CCTV를 볼 수 있냐고 해서 이제 CCTV를 보게 되는데 콘센트 방향 쪽으로 있는 CCTV가 있어서 예. 그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확인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확인해보니 처음에 꽂았을 때 그 핸드폰과 나중에 제가 갖고 왔던 그 핸드폰은 그 동일한 핸드폰이었습니다. 그 콘서트를 아무도 중간에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바뀔 리가 없다. 네. 예, 그렇게 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말을 알게 된 거네요. 핸드폰은 바뀌지 않았다. 나는 제대로 갖고 나왔다. 고재권 씨가 꽂은 거 그대로 갖고 나왔다. 네네 맞습니다. 그 전말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날 찜질방 그 직원분께서 전화 주셔서 퀵 받은 게 없다고 예. 확인 전화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전말을 다 알았어요. 삼류 사기극이었던 거죠. 네, 핸드폰이 맞습니다. 갑자기 뭐 바뀌고 무슨 뭐 부산에 뭐 골프 중요한 행사를 놓쳤고 그래서 300만 원을 요구했고 나중에 250만 원에서 합의가 됐고 둘이서 125만 원을 나눠내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125만 원을 뽑아내기 위한 이런 삼류 사기극이었어요. 그 전말을 알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전말을 알고 나니까 되게 허무하고 제가 되게 아끼는 동생들이었는데 제가 평소에 걔들한테 힘내라고 후원도 많이 해주고 그랬던 동생들인데 한 번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인생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셨나요? 근데 그 다음날 그래도 그 친구들이 이제 장난이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얘기하겠지. 그 주작하던 버릇을 갑자기 그냥 장난으로 주작하던 게 있으니까 주작하던 거 요즘 최근에 못하니까 나한테 장난쳤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몰카를 찍는 건가 예. 아니면 진짜 뭔가 있는 건가 해서 한번 다음날 재건 씨가 만나자고 하길래 나중에 뒷말이 안 나오려면은 핸드폰 주인과 합의문을 꼭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재건 씨한테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재건 씨는 그걸 알았다 해서 그날 저녁에 롯데리아에서 만나서 이제 같이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장난인지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이제 알고 있지만 만나면서 이제 너무 의심사는 게 많은데 그 친구 마지막까지 저한테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돈을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대출은 받은 상태이지만 대출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돈 주기 어렵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거 언제 줄 수 있어 돈을? 비싸다. 일단 대출 나와봐야 알지. 아직 심사여서. 한 2달 안에는 다 줄 수 있지. 그렇지. 이거 심사 걷고 끝날 거야. 뭐 사실은 대출은 이미 나와 있었지만 네네. 그 합의문은 정말 작성을 해왔나요? 합의문을 이렇게 문서로 해서 A4용지로 보여줬는데요. 예. 바로 핸드폰으로 바로 이렇게 이제 같이 하나씩 갖고 있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이제 촬영하게 되는데 재건이가 이제 이걸 지워라. 이거 형이 갖고 있어서 뭐하냐. 내가 하나 갖고 있으면 됐지 않냐. 하길래 그 합의문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고 이미 저는 이 전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합의문에 대해서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 확보 차원으로 제 카톡으로 하나 보내놓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산에 있는 분은 누군가요? 합의문에 있는 이 성함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주작으로 만들어낸 이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문까지 일단은 증거 확보를 해둡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날에 이제 재건 씨한테 이제 저녁쯤에 한 7시, 6시 정도 전화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나한테 왜 그랬어? 전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잠깐만 하고 기다려봐. 일 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당황하듯이 전화를 끊게 됩니다. 다시 전화를 했지만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또 큰 전화를 끊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동훈이한테 전화가 오게 돼요. 뭐라고요? 형 이거 장난이었다. 몰래카메라였다. 네네. 몰래카메라였고 이게 장난이었으면은 그거에 대한 마땅한 그 카톡 내용과 막 그런 게 있을지 영상과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점 요구하게 되는데 그 점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래카메라였으면 사전에 뭐 짠 게 있을 거 아니냐. 몰래카메라 뭐 이렇게 해보자. 근데 일단 카메라가 없잖아요. 몰래카메라인데 카메라가 없는데 뭐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일단 몰래카메라인데도 영상이 없는 것도 있을 뿐더러 카톡에 대한 내용도 그 내용도 보내주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이었다고는 하는데 대출 받는 것도 알고 있었고 돈 달라고 계속 독촉도 했는데 이게 과연 그 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대출 금액이 더 이상 필요 있지 않아서 바로 상환해왔고 대출 상환 수수료가 일부가 나왔습니다. 며칠 후에 갑자기 과일 바구니를 집 앞에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문 앞에 확인해보니까 과일 바구니 갖다 놨는데 그 과일 바구니로 이 일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게 너무 괘씸해서 이제 고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과일 바구니는 받지 않았고요. 네네. 도로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걔네들은 그러면 형이 버려달라고 얘기하게 돼서 저는 그냥 애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집 앞에 계속 다 놔두다가 그 과일이 다 썩어서 버리게 됩니다. 그 과일이 썩은 것처럼 이 우정도 뭐 썩어 버렸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셨어요, 결국. 어떤 혐의로 고소하셨나요? 사기 미수루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았어요. 일단 피해 자체가 크지 않아서 뭐 경찰이 어떻게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사기 미수는 맞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경찰 측에 통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단순 정리하면 주작 어떤 영상을 자주 찍던 사람들이 실제로 주작 몰카로 뭔가 사기를 치려다가 적발돼버린 사연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 퀵은 그럼 도대체 안 갔다고 하는데 어디로 왔을까요? 그 퀵 기사는 정말 퀵 기사가 맞을까요? 그리고 전화가 와서 뭐 골프 행사 때문에 뭐 큰 손해를 봤다라고 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참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그 사기극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누군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앞으로는 이제 그럼 경찰 수사, 고소인 조사 받을 것 같으시고 고소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사람을 거짓으로 갖고 놀던 그 사람들을 전 처벌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그 롯데리아에서 그 재건 씨가 마지막에 그 돈을 요구하는 그 표정까지 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역겨웠습니다. 어쨌건 이 사건 어떻게 되는지 진행이 되면 또 다음에 한번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황.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류 사기극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오늘은 여기서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